이 3사 중에 살 것은 SDI밖에 없다라는 점들을 계속 말씀을 해오셨을 것으로 미뤄 짐작을 하고요. 그러니까 15만 원이 저는 벽인 것 같습니다.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들도 조금 이제는 슬슬 가지실 때가 되지 않겠는가. 비용을 줄여놓은 회사들은 이익으로 전환될 때 무섭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배터리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지금 삼성 SDI는 잘 나가요. 근데 맞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그저께인가요? 저 며칠 전에 급락을 했죠. 그 분할 발표하고. 분할 발표했었죠. LG화학은 워낙 계속 하락세였고요. 하락세였고요. 일단 이 3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분위기를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LG화학이 처음에 딱 그런 발표를 했을 때 조금 뭐 속된 말로 뒤통수를 맞았다. 그렇죠. 그런 표현들을 좀 일부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회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2차 전지가 수익이 잘 안 났었기 때문에 202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를 화학이 먹여 살렸던 게 사실입니다. 화학이 워낙 돈을 잘 우리나라는 수출 품목 1, 2위가 반도체와 화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학을 가지고 이 2차 전지를 먹여 살렸는데 이제 2차 전지가 흑자가 날 것으로 보고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하니까 분할하겠다. 그 방법이 있는데 주주들은 인적 분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이렇게 돼 있던 것을 요렇게 해서 나한테 두 개를 다 줘야 된다라는 건데 요렇게 해서 너는 지금 갖고 있는 거 갖고 이거는 하려면 돈을 더 내라. 이런 식이 지금 돼버린 상황인데 어찌됐든 주주 입장에서는 조금 내가 화학주로 LG화학을 사지는 않았다. 2차 전지를 보고 LG화학을 샀는데 이제 와서 내 손에 떨어진 건 화학이고 2차 전지는 새로 사라 그러니까 좀 떨어졌는데 SK이노베이션도 똑같은 지금 행태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굳이 이 셀 업체를 산다라면 그때부터 많은 전문가들께서도 말씀을 저와 똑같이 하셨을 겁니다. SDI밖에 없다. 이 3사 중에 살 것은 SDI밖에 없다라는 점들을 계속 말씀을 해오셨을 것으로 미뤄 짐작을 하고요. 지금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하반기 때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장을 하고 SK 그 2차 전지 업체가 상장을 하면 이제 또다시 3파전 구도가 형성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현재 지금 2차 전지에서 독주를 할 수 있는 것은 SDI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앞서도 저희가 이제 언급했다시피 미국에서 이렇게 치고 나오고 그다음에 2030년이면 다양한 자동차 회사들이 내재화를 선언하는 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GM이든 폭스바겐이든 우리나라 현대차는 35년이고요. 이렇게 내재화를 선언한 그러니까 내재화를 그때 가서 이제 하겠다라는 게 2025년부터는 제가 볼 때는 빠르면 시제품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수요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 결국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2차 전지가 아니라 소부장이다. 그래서 소부장 같은 경우는 매출처가 이제 다양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LG화학과 손을 잡고 인도네시아로 갑니다만 그러면 소부장도 따라가야 되죠. 그리고 현대차가 만약에 LG화학하고 결별해서 독자하게 된다면 소부장은 LG화학도 납품하고 현대차도 납품해야 되고 폭스바겐 GM 다 납품하기 시작한다면 역시 소부장에 대해서는 저는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 충분히 오히려 조금 외람되지만 자동차보다는 소부장 쪽에 장기 투자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올해 초는 제가 제 방송 돌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2차 전지를 되게 세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로 물적 분할이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요거는 조금 제쳐두고 소부장 쪽에 대해서는 조금 강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금 더 충격이 컸던 게 그 2차 전지만 물적 분할하는 게 아니라 그 정유까지도 물적 분할을 해버렸죠. 완전 지주사로 가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SK그룹이 조금 너무 IPO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 돈을 그 돈을 모아서 선순환에 들어가주면 좋겠는데 근데 지금 지주에서 SK가 지금 주가가 30만 원대에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다양한 업체들을 다 IPO를 하다 보니까 저도 카카오도 이제 좀 말이 좀 빗나가는 겁니다만 카카오도 지금 호실적이 오늘 발표가 나왔거든요. 아침에.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와서 아마 카카오 입장에서는 카카오 호실적에 더불어서 카카오뱅크에 상장을 해서 아마 추포를 좀 쏘아올리고 싶었던 그런 의도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카카오도 호실적이 나온 거 보면 좋아요. 굉장히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또 단점은 그거죠. 카카오가 전에는 이제 한 집안에 똘똘한 자식들이 오손도손 모여 살다가
이제는 게임을 내가 투자하고 싶다면 카카오 게임즈, 이제 뱅크, 페이, 다양한 업체들을 이제 결국 분가시킨다 그러죠. 우리 이제 그렇죠. 장가 보내니까 분가시켜버리게 되면 물론 그게 다 우리 한 집안인 건 맞습니다만 이제 직접 투자가 가능해지다 보니까 카카오의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조금 주춤했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ESG, 글로벌 ESG 펀드에서도 살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질문을 이경수 팀장한테 했더니 SK, 그러니까 지주사를 사지 않고 그렇게 분할된 그런 회사들을 직접 담지 그 지주사는 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주사는 연결재무제표를 땡겨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문제지. 네, 그건 뭐 회사 경영진에 있어서 한눈에 자기가 다 모든 것을 보는 거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개별 회사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옮겨가는 게 아니겠는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진짜 오늘 카카오 좀 좀 잘 나갈 줄 알았더니 아침에 좀 실적도 좋고 오히려 이제 좀 한 3% 가까이 빠지고 있었잖아요. 2% 넘게 빠지니까 아 이게 뭐죠? 그 차익 실현 매물인지 아니면 뭐라고 봐야 될까요? 하여튼 그러니까 15만 원이 저는 벽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걸 잘 뚫지를 못하네요. 예, 15만 원을 잘 뚫어줘야 되는데 일단 수급이 조금 꼬여 있다라고 보여지고 결국 카카오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나타날 때까지는 제가 주식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 벤저민 그레이엄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구두 닦기가 주식 얘기를 하고 파티장을 가니까 모두가 내 주위에 몰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치과의사 주위에 몰려서 치과의사가 자기가 투자한 주식을 얘기하니까 거기에 더 관심을 갖더라. 주식 전문가는 난데. 근데 내 앞에서 구두 닦기가 주식 얘기하고 뭐 이렇게 되면 주식을 팔아야 된다는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뭐 특정 종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오히려 저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은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장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면 안 된다. 좀 경계심을 갖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저는 그렇게 좀 누군가 경보음을 좀 울릴 때가 되지는 않았는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뭐 급락한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는 강세 마인드입니다만 그래도 두루 좀 주변을 이제 살필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 요즘 그 시장을 알 수 없다는 게 우리 지난번 방송에서 그 삼성전자보다 LG전자의 어떤 수익률이 좀 높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바로 그 다음날 LG전자가 6%인가 5% 급락을 해버리더라고요. 빠지고 지금은 또 괜히 영상 나가고 이거 좀 뻘쭘해가지고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LG전자 요즘 뭐 LG전자도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LG전자도 이제 전장 사업 부분에 있어서의 계속 그런 부분들이 가는데 지금 뭐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은 조금 주춤한 상황이지 그리고 그룹주들이 다 주춤한 상황이지 뭔가 새로운 뭐 악재가 있거나 돌발 악재가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다 보니까 결국은 수급인 것 같아요. 수급이 움직이는데 이유가 없어요 지금은. 수급은 재료에 우선한다라는 증시 격언처럼 정말 수급이 움직일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2020년도 동학개미 운동의 그런 유동성이 수급 아니었겠습니까? 그게 증시를 3,000포인트까지 1,500포인트에서 끌어올린 거지. 물론 뭐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했다? 이거는 나중 얘기지. 우리가 팬데믹 상황에서는 수급이 우선이었었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SK바이오사이언스 그러니까 mRNA 그 백신 이쪽 관련주들이 좀 올랐잖아요. 이게 어제 뭡니까? 뉴딜 정책에 있어서 K 백신? K 백신. 네, K 백신. K 백신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언급을 구체적으로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2025년까지 5년 동안 2조 2천억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5대 강국이 되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비전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임기 1년밖에 안 남으신 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어차피 뭐 미래에 대한 나아갈 바는 한 것이고, 뭐 솔직히 우리가 백신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번에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잖아요. 네, 이번에 또 가격까지 올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어차피 이번에 뭐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인해서 세금 갖고 지금 뭐 접종을 하고 있으니까 가격에 따라서 중요성보다는 물량을 확보하는 게 지금 중요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뭐 백신들이 많죠. 러시아 백신도 있고 중국 백신도 있고 인도도 백신을 만들어냈는데 물론 이제 그게 글로벌리 통용이 되느냐는 이제 차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그게 없다라는 거죠. 오직 위탁 생산만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두 군데서 위탁 생산을 이제 삼성바이오가 이제 곧 시작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정도인데 이게 우리 혹자들은 그런 얘기도 일부 하셨었어요. 위탁 생산하니까 그거 외국으로 반출하지 말고 우리끼리 맞자. 근데 그거는 뭐 SNS상에서 떠돌아다니면 일부 정치인분들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그거 좀 너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절도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니잖아. 우리 물량이 아니죠. 우리는 단순하게 위탁 생산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얘기들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어찌됐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삼성까지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근데 저는 이 백신이라든지 신약 개발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은 아닌데 이번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거로 좀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특징 때문입니다. 신약 개발에 성공했었던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예, 유일하게 우리 처음에 전임상서부터 해서 신약에서까지 했었던 유일한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또 그룹주 SK그룹의 어마어마한 자금까지 좀 갖다 쓰고 있는 상황, 갖다 쓴다라는 건 이제 그건 좀 앞서 나간 얘기고요.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성공할 가능성이 그리고 정부에서도 웬만하면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 다 땡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믿고 싶고요. 특히 mRNA 기반으로, 그러니까 이제 단백질 기반으로 한 것이 여러분들도 뭐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이게 변이 바이러스의 또 특이한 좀 이렇게 더 우월성을 좀 보일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만들어낸다라는 건데 좀 관심 있게 보고 싶고요. 더불어서 이제 치료제 시장.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 지금 일부 대웅제약이라든지 일부 업체들이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6개 업체 정도가 이 사항을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 업체인가는 이제 삼상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라면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들도 조금 이제는 슬슬 가지실 때가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좀 늦었죠. 네, 많이 늦었습니다. 네, 많이 늦었죠. 이 백신이 지금 벌써 이미 나와가지고 뭐 지금 나와도 지금 좀 늦은 판인데. 늦죠. 예. 네. 근데 이제 내년 상반기 뭐 그러나 어쨌든 뭐 대안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라도 일단 해야죠. 예. 근데 백신이라는 게 뭐 한 번 맞고 끝날 것은 아닌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뭐 우리가 독감 백신 맞듯이 맞아줘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뭐 내년이라도 빠르게 좀 나왔으면 하는 정말 바람을 좀 저도 아스트라제네카 지금 1차 맞고 2차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다른 분들 뭐 모더나라든지 화이자 맞으시는 분들 보면 부러워요. 거기서도 계급이 생겨요? 아스야? 나는 모더야? 저는 아재입니다. 아재를 맞았는데 너무 진짜 아재가 제일 아팠었다는데 저도 맞은 날 밤에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그래요? 너무 아니 모더나 맞은 분도 뭐 미리 주사 맞기 전에 타이레놀 2알 먹고 맞았다고 막 그러던데. 예. 저도 그날 8알인가 먹었습니다. 그게 하루에 그러니까 최대 복용치가 30알까지 가능한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그렇게 아팠어요? 밤에 자다가 깨가지고 끙끙 앓다 보니까 정말 저도 모르게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이거 갑자기 걱정되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뭐 이거에 더해서 요새는 뭐 델타 플러스도 나오고 델타 플러스까지 나왔다고. 뭐 여러 가지로 계속 쉽게 끝날 이슈 같지는 않아요. 뭔가 점점 확산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이것이 이제 주식시장에 그 어떤 하락의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는 건 이미 좀 시효가 지난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초반에는 잠깐 흔들렸다가 그러나 어쨌든 이제 컨택트 주냐 아니면 다시 언택트 주냐 요와 관련해서는 선택의 문제가 좀 남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다시 한번 또 논쟁이 붙은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뭐 여행주들이 계속해서 좀 어제도 올랐고 어제도 급등했어요. 예, 그러니까요. 홀딩 뭐죠? 익스피디아나 부킹닷컴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그렇게 올라가고 우리나라 업체들도 이번 주 한 차례 올랐고 목요일 날 올랐죠. 목요일 날 올랐고 오늘 좀 주춤한데 이게 과연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이런 시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다리면 올라온다. 물론 이제 이게 밸류가 높냐 낮냐라고 봤을 때 밸류가 낮은 것은 아닙니다만 기다리면 당연히 올라오겠죠. 근데 그 기다림이 한 차례 지금 이제 그래서 봄서부터 많은 분들이 사셨고 시세가 한번 났다가 다시 꺾인 상태지만 이건 기다리면 다시 올라온다. 근데 어떻게 올라올 것인가라고 봤을 때 얘네들이 우리나라 여행업체, 그러니까 미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업체 같은 경우 비용을 좀 대폭 줄여놓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투어도 지금 본사 건물을 팔겠다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뭐 호텔 같은 경우는 많이 팔았고요.
직원도 현재 지금 뭐 거의 대부분 다 감축시켜놨고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창의공항이라든지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면세점 임대료를 또 대폭 낮춰놨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2020년 이전으로 회복된다라기보다는 절반만 회복된다 하더라도 급등할 수가 있다. 그리고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이번에 보니까 그 여객기를 화물기로 바꿨는데 그게 그 한 대가 10,000회 비행을 했답니다. 그 사이에. 아, 그래요? 예, 그게 이제 저 뉴스가 나왔는데 계속 그러니까 비행기를 계속 띄운 거죠. 그렇게 이제 비행기를 돌리다 보니까 화물만 갖고도 이익을 이번에 낸 것처럼 비용을 줄여놓은 회사들은 이익으로 전환될 때 무섭습니다. 그런 것들은 비용을 줄여놓은 상태에서 무섭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바라본다라면 근데 당장 지금 미국처럼 탄력받을 수 있는 상황들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 어쨌든 여행주들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때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중무장대 산업이 그 뭐 조선주라든지 화학주 같은 것들이 오래 올라갔던 게 결국 경기 사이클이 돌아갈 때 무섭게 이익이 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행 섹터들도 가벼워진 것들이 비용을 줄여놓은 것들이 사이클이 돌기 시작하면 이익이 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규칙가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네. 우리가 이 콘택트 관련된 네. 주들 가운데서 어디를 좀 탑픽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이렇게 안 좋을 때 오히려 사서 기다리는 게 좋은 거잖아요. 저는 지금 솔직히 뭐 종목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두 가지로 하나 지금 보고 싶은 게 하나는 엔터주고요. 엔터. 예. 엔터 섹터들이 현재 지금 뭐 SM에 대한 M&A 이슈도 있겠습니다만 엔터주들이 과거에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뭐 소속 연예인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기대기보다는 플랫폼화되고 있다. 진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언택트 시대에도 이익을 잘 내고 있다. 지금 여러분들 그 BTS가 봄에 공연했을 때 49,000원짜리 티켓이 어마어마하게 팔렸다는 겁니다. 그게 49,000원 티켓이 온라인 티켓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MZ세대 같은 경우는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콘서트 가서 소리를 질렀던 세대지만 요 모니터 앞에서 더군다나 모니터도 애들 쓰는 거 보면 노트북이잖아요, 다. 그렇지. 노트북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충분히 거기에 49,000원을 낼 의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플랫폼화 진행됐다라는 것을 보면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조금 긴 호흡으로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것은 결국 2차 전지 소부장이 되겠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부장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이 좋을 것 같아요. 빨간불이 나올 때 사라고 싶고 파란불이 나오면 좀 주춤한데 반대로 파란불이 좀 깊어지면 그때가 싸진 거니까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빨간불이 나올 때는 오히려 쳐다보지 마시고요. 그런 식으로 모아가면 2차 전지 소부장은 정말 효자 노릇을 하는 주식이 되지 않을까. 2차 전지 소부장에서는 어디를 탑으로 보세요? 탑은 에코프로비엠이 예, 탑이고요. 많이 올랐지 않았나요? 근데 계속 그게 에코프로비엠이 무너지지 않는 한 갈 것 같고요. 첨보 같은 경우도 증설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유상증자 없이 증설하는 업체들은 증설 효과가 분명히 3, 4년 뒤에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설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들 이거 저는 굉장히 좀 변곡점에 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단순하게 증설하는 게 아니고 증설이 지금 현재 소부장들이 다 대부분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게 몇 년 전서부터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서 지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들도 몇 년 뒤를 보면 지금 증설하지 않으면 몇 년 뒤 수요를 못 쫓아갈 것이다라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하면서 증설을 해도 지금은 투자할 만한데 유상증자 안 하고 증설을 하는 업체들은 정말 좋은 기업이다. 저는 그렇게. 그게 첨보라는 건가요? 예, 첨보라는 기업이 그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콘택트 관련된 어떤 섹터에서는 예. 이렇게 딱히 보이는 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콘택트는 지금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아직은 더 내려갈 철강 필이 같은 있다? 경우도 좀 그렇고 화학도 좀 그렇고 자동차는 수급이 좀 안 들어오고 있고 나머지들은 뭔가 좀 드라마틱하게 움직일 만한 모멘텀은 조금 지금은 부족하지 않겠는가. 보이면 또 즉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참 그 철강 얘기하시니까 예. 저희가 아마 예. 그 토요일 날 내보낼 것 같은데 예. 그 포스코 전 예. 부사장님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예. 포스코를 한번 해부를 해봤거든요. 예. 네. 기자가 되네요. 저도 네, 좀 철강주가 또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또 예. 포스코가 준비한 것들이 있고. 예. 네, 알겠습니다.